오늘 뉴스파이터 모두 5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에서요, 50대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그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했던 30대 부부 피의자. 그런데 이 사건의 새로운 충격적인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사건의 발단부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6일이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의 오주산 전망대 인근 갓길에서 며칠째 방치되어 있는 차량을 보고 주민이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로써 이제 이 차량의 소유주가 55세 여성인 것을 확인한 경찰은 이 여성의 남편에게 연락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도 남편의 입장에서 이제 집으로 아내가 들어오지 않자 실종 신고를 하기에까지 이릅니다. 네. 그런데요,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에 경찰은 이것은 범죄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하, 경찰의 촉이 정말 사실이 아니길 바랐는데 현실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네, 이제 그 사라진 여성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온 것인데 처음에 차량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온 게 16일이거든요. 네. 5일 후에 16일로부터 5일 후인 21일에 네. 밤 9시 30분경에 신고가 들어왔는데 뭐라고 신고가 들어왔냐면 여기 지금 갯벌인데 네. 충남의 인근 갯벌인데 바다에 물이 빠져서 이렇게 나갔는데 마네킹 같은 게 있어서 신고했다라고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경찰이 나가보니까 이 여성의 시신의 일부를 거기서 수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신의 일부라면 여러분이 어떤 의미인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그럼 당시에 이런 끔찍한 강력 사건의 이 범행을 저지른 그 수상한 사람들이 발견이 됐는데 30대 부부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일단은 37세 남성이 먼저 검거가 됩니다. 이 37세 남성이 지난 16일 파주 자신의 자택에서 피해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다음 유기한 혐의로 검거가 되는데 검거가 될 당시에 이 30대 남성이 나는 55세 여성인 피해자와 내연 관계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범행 동기가 치정 관계인가라는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진술을 하게 된 것이죠. 네. 그런데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 뉴스파이터에서 이 내용을 전해드리면서 이것만 가지고는 박성배 변호사님 뭔가 범행 동기가 석연치 않다 이런 점을 짚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경찰은 지난 20일 이 30대 남성뿐만 아니라 그 아내까지 부부 모두를 긴급 체포하기에 이르는데 알고 봤더니 이 부부가 피해자와 남성이 내연 관계에 있다고 일부러 입을 맞춥니다. 아하. 즉 치정 범죄로 몰아가기 위해서 입을 맞춘 정황을 드디어 발견하고 사실은 부동산 분양 관련 문제로 금전 문제가 발생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시인을 받기에 이릅니다. 네. 근데 경찰이요, 이 사건을 더 깊숙이 파보니까 김보람 변호사님, 이 사건이 하마터면 단순 실종 사건으로 묻힐 뻔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지금 수사가 진행될수록 범행의 잔혹성뿐만 아니라 치밀함이 이제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아하. 네, 그 자택에서 남편이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에 아내가 그 피해자의 옷을 갈아입고 나와서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뒤에 이제 피해자의 차량을 도로에 갖다 버리게 되는데요. 네. 인근에 이제 CCTV가 있다 보니 마치 피해자가 직접 차를 몰고 나갔다가 실종이 된 것처럼 보이게까지 만들어 놓은 거죠. 아하. 만약에요, 이 부분을요, 경찰이 그냥 허투루 봤다면요, 눈치채지 못했다면 이 사건 정말 미궁 속으로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경찰은 어떻게 이 사실을 눈치를 챘을까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옷을 입고 예. 완전 속였잖아요, 아내가. 그런데도 어떻게 CCTV상으로 잘 보이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거를 속임수를 알아내셨을까요? 그러니까 그 아주 이제 그 영상을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모순점을 찾아냈죠. 올라간 사람하고 내려온 사람이 모순점이 아주 미약하게 아마 나중에 그런 거 보시면은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겠다 싶을 정도 그랬어요. 그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가 수요일 날 영장 집행
저녁 때 해질무렵에 이제 영장 집행을 해가지고 하다가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왔다 하니까 이제 여자가 자백을 한 거죠. 그런데요, 지금 들으신 것처럼 만약에 경찰이 조금 허투루 봤다면 정말 그 영상에서 미묘한 차이점을 발견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궁금증이 있습니다. 30대 피의자 남편의 아내도 이 범행에 가담했는데 그 아내라는 사람은 대체 어디까지 애초부터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내연 관계는 아닌데 비톡적 받고 살해를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살해 계획하는 그 단계에서도 아내는 알고 있었나요? 같이 계획한 건가요? 그거를 부인하죠. 남자가 자기가 모든 걸 다 지금 본인들만이 아는 거지. 근데 우리가 객관적인 어떤 증거가 안 나오니까 그걸 깰 만한 그게 없어요. 뭐 집안에 이르듯 CCTV가 있다든지 하면 모르겠는데. 이런 천인 공노할 짓을 저지른 이 30대 피의자 부부, 당연히 둘 다 구속이 됐겠죠, 박성배 변호사님? 남편은 살인, 사체, 손귀, 유기 혐의로 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아내는 사체, 유기 혐의로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지만 기각됩니다. 어허. 불구속 상태가 유지됐는데 사실 이 아내에게는 사체, 유기 혐의만 적용된 상황인데다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불구속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재판부 입장에서도 부부 모두를 구속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양육할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아하. 그 말은 결국 이 부부 이 천인 공노할 짓을 저지른 30대 부부한테는 아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확인 결과 아이도 있고요. 그렇다면 그 이유만으로 이 아내는 구속을 면한 걸까요? 경찰의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는 그럼 시신유기죄만 적용돼서 불구속 입건됐잖아요. 시신유기는 원래 불구속 사안인 건가요? 좀 아니죠. 판사가 그 죽어 있고 도망갈 염려 없다 해가지고 뭐 기각시켰으니 뭐. 애가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네, 실제 심사할 때 뭐 이제 그런 것도 있죠. 예. 하지만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속을 면했다고 해서 이게 죄가 없는 건 아니죠, 박성배 변호사님? 당연합니다. 범행 동기 문제로 그동안 수사에 혼선을 빚어왔지만 범행 동기가 명백히 밝혀진 만큼 경찰은 앞으로 수사에 박차를 가하게 될 텐데 일단은 살인 사건이 사전에 치밀히 계획된 것인지 여부를 수사 진행할 것이고 아내가 사체 유기뿐만 아니라 살인 범죄에 직접 가담했는지 여부도 집중적으로 수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네. 나머지 시신을 계속해서 수색해 나갈 텐데 만약 나머지 시신이 발견된다면 이 사전 계획 여부 그리고 아내의 공범 여부도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조금 전에 잠깐 저희가 보여드렸던 곳이 바로 파주로 가는 그 자유로 있잖아요. 자유로.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저곳에 한쪽에 차량이 세워져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것을 이상히 여긴 주민이 신고를 했고 경찰이 이건 강력 사건이다. 뭔가 감을 잡았고 강력 사건으로 수사 전환을 해내서 결국은 저 천인 공날죄를 저지른 30대 부부를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분들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김보람 변호사님,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질 수 있을까? 이 사람들 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들이야? 궁금해할 수도 있을까요? 네. 지금 남편의 범죄 사실은 어느 정도 소명이 됐고 범행 수법이 지금 매우 잔혹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오후 2시에 경기 북부지방경찰청은 지금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허허. 그 결과에 따라서 신상공개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요. 네. 다만 지금 신상공개 여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남편이고 아내는 불구속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하. 아내에 대해서는 그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구속은 면했다고 하지만요, 천벌은 그리고 법원의 이 엄벌은 피할 수 없을 거라고 확신을 해봅니다.